솔직히 은비 언니가 한번 맘먹고 아 예인이 나락 한번 보내봐야겠다. 입 이제 딱 열면은 저는 끝나는 수준으로 티적인 모먼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언니한테 그 모먼트가 없잖아? 그럼 오늘 살 수 없어. 꾸준히 자기 발전을 계속하는 거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은비 씨한테 배웠어요. 아 잠시만요. 아 이거 눈물 포인트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란하나의 4번째 에피소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이렇게 꾸며봤어요, 찜질방처럼. 여기가 사실은 찜질방이 아니라 스튜디오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가 예란하나를 찾아줬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들과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게스트 권은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은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언니 예인아 너무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본 게 그래도 올해 보긴 본 것 같거든요, 제 기억으로. 예인이 연극 들어가기 전에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올해 초. 응. 올해 초에 뵙고 너무 또 이제 바쁘셔가지고 오늘 예란하나로 인해서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 요즘 근황 얘기 좀 해주세요, 은비 씨. 아 요즘 근황은 제가 이제 곧 9월 3일에 앨범이 나오는데 또 앨범 홍보 기념 또 이렇게 예란 하나에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여기서 또 홍보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나오게 됐습니다. 아, 제가 나와주셔서 너무 영광이죠. 아닙니다. 이 정예인 유튜브의 첫 번째, 저 완전 5년 전에 처음 개설했을 때 문별 언니랑 별이 언니랑 언니가 이제 저희 집에 집들이 와줘가지고. 대박, 그게 벌써 5년 전이야? 5년 전이죠. 왜냐면 제가 서브라임 들어오자마자 만든 거니까. 너 완전 프로 유튜버구나 진짜. 은비 씨도 권은비 뭐 원비로 네. 오픈을 했는데 저는 아직 어려요. 저는 한 2달도 안 됐나? 그럴 거예요 지금. 어때요? 2달 해보시니까? 이게 하기 전에는 진짜 막 막연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막상 하니까 네. 아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신경 쓸 게 음. 너무 많아요. 많죠. 촬영도 다 직접 하시고. 직접 하고 뭐 기획도 직접 하고 기획안도 직접 짜고 스케줄도 제가 직접 짜고 하면서 혼자서 그냥 고군분투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좋았던 건 뭐예요? 지금 2달 해보니까? 일단은 저는 브이로그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제 일상을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 지나간 나의 일상들을 뭔가 기록을 하니까. 유튜브 초반에는 그런 게 좋죠. 좋죠. 맞아요. 초반에는 되게 또 감성이 넘치잖아요. 그럼 감성 넘치죠. 그리고 초반에는 열정이 넘쳐서 어떤 일상이든 일단 바로 일단 카메라 켜. 찍고.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원래 저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막상 하게 되니까 지금은 그래도 재밌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끝이 날지 모르겠네요. 아니, 은비 씨는 무조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요. 언니는 한다면 하는 여자잖아. 약간 은비 언니는 저한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한다면 하고 실행력이 굉장히 좋고 또 야무지고 똑똑하고 그런 언니이기 때문에 잘 해낼 거라서 언제든 또 브이로그 찍으실 때 한번 불러주세요. 나와주세요. 네네, 아무 때나 네. 그냥 부르세요. 그리고 또 조언도 좀 구해야겠다. 뭘 그래도 구합니까? 전 브이로그 망했는데. 자, 그러면은 예란하나 주제가 매일매일 있거든요. 이 네. 게스트 맞춤 주제가 있어요. 요거 이제 주제 공개하고 이 MC가 게스트 머리에 계란 깨는 게 예란하나의 시작이거든요. 괜찮으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당황했지만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예인 은비하인드. 와!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둘이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방송을 하는 게 거의 드물긴 해요. 언니 거 나갔을 때 내가. 그런 거 아니고서야 저희들이 이렇게 사적으로 대화하는 걸 막 영상으로 담진 않았으니까. 그쵸. 그래서 오늘 저희의 어떤 역사의 비하인드를 좀 저희가 장장 거의 10년 오래 알았죠. 엄청 오래 알았잖아요. 그 옛날 울림 시절부터 저희 함께한 그런 사람 사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비하인드를 한번 오늘 탈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좀 아플 수도 있어. 근데 이거 한 번에 빡 해야지 덜 아프거든? 원래 이 맥반석이 더 아픈 거 알지? 좀 미안하다. 오랜만에 만나자마자 이렇게 깰라니까. 깰게요. 하나, 둘, 셋.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편하게 드시면서 말씀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은비 씨 나오신다고 해서 그 인스타그램에 무무를 올려서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이 되게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왔어요. 최근에
거쳐도 옮기고 또 저희 둘이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방송이 거의 없었다 보니까 말로만 친하다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뭐 얼마나 어떤 식으로 친한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은비와 예인이 도대체 어떻게 친해졌냐? 어떻게 친해지게 된 거냐. 이렇게까지 친해지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누가 말할래요? 그 계기 질문만 한 진짜 10개는 온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 러블리즈 선배님, 저한테 완전 선배님이었죠. 저희 그때 연수생이었으니까. 네. 솔직히 무서웠어요. 진짜? 나는 안 무섭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널 좋아했다. 아니 솔직히 무서운, 왜냐 연수생 그냥 다 무섭거든요. 뭐 러블리즈 선배님뿐만 아니라 어떤 선배님이 다 무서워요. 데뷔를 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뭔가 그냥 되게 다가갈 수 없고 뭔가 되게 멀게 느껴지고 왜냐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인사밖에 못하니까. 그 와중에 너무나 천사처럼 밝게 웃어주고 화이팅 힘내요 하고 연습생들을 응원해주는 거예요. 이 선배님이.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인성이 너무 좋은 사람이다. 그걸로 판단할 수 없지만 그냥 예인 씨의 성품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바쁘고 힘든 와중에 뭔가 저희한테도 약간 웃어주고 나이는 제가 훨씬 많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언니가 데뷔 선배 아니야? 그건 러블리즈보다? 2014년 11월보다 더 전에 이제 다른 그룹으로 처음 데뷔를 맞아요. 하셨었잖아요. 예아. 예아로. 그 사실상 선배님이긴 한데 그래서 더 느꼈던 거겠죠 제가. 전 언니가 왜 좋았냐면 뭔가 연습생 때는 기본적으로 다 기가 죽어 있거든요. 왜냐면은 회사에서 이제 기를 목표가 아니까 기본적으로 다 약간 이렇게 쭈구리. 그리고 다들 힘이 없어. 너무 연습할 게 많고 맨날 혼나고 맞아. 혼날 일이 이상하게 연습생 때는 맨날 생기거든요. 새로운 것들로. 되게 사소한데 엄청 크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항상 풀이 죽어있는 와중에 은비 언니의 어떤 우수적 모먼트들을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언니 뭔가 지금은 조용조용하지만 분명 웃긴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좀 있었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그 지하 1층 연습실에 큰 방 연습실이 있고 작은 방 연습실이 있는데 그 작은 방 연습실에 우연히 저희 둘이 같이 있게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날 그 작은 방에서 대화를 한 한두 시간 깊은 얘기를 나누면서 급격하게 맞아요. 친해졌어요. 말이 되게 잘 통했어요. 그리고 맞아요. 언니가 하는 말이 뭔가 다 신뢰가 갔고 그 정도면 사기꾼 아닌가요? 정말 전 보러 온 것처럼. 그때 저는 이미 데뷔한 이후였고 맞아요. 꽤 데뷔를 한 저 데스티니 이후니까 꽤 됐네. 꽤 된 이후로 언니랑 그때 만나서 언니는 이제 장기 연습생이었고 난 데뷔한 지 한 2-3년 됐을 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원래도 잘 지내고 있었지만 그 작은 방 연습실에서 깊은 속 얘기를 서로 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이제 친해졌죠. 네. 아무래도 둘 다 그래도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그때쯤이면. 근데 지금 친해지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못 친해졌을 거예요. 분명히. 맞아. 근데 그때 너무 어렸고 뭐 여유도 진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진짜 사회 나와서 친해지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나 진짜 많이 느껴. 어떻게 보면은 은비 씨도 사회에 나와서 만난 언니인데 사회에 나와서 만난 멤버 이외에 그냥 동료로 만나서 이렇게까지 친해진 거는 사실 은비 씨가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그쵸. 저도 아이즈원 멤버들 동생들 제외하고는 제일 속 얘기를 많이 털어놓은 동생이 예인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은비 언니가 한번 맘먹고 예인이 나락 한번 보내봐야겠다 하고 이제 딱 열면은 저는 끝나는 수준으로 은비 언니가 저에 대한 비밀을 진짜 많이 알고 또 저도 정말 많이 얘기를 했고 제가 어디까지 아냐면 예인이 어머니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지까지 알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죠.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연습생 때 옛날 울림의 어떤 그 혼란의 시기를 함께 보낸 그때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는지. 울림에서 있었던. 네, 나도 울림이었고 언니도 울림이었을 때. 뭐가 있었을까? 울림은 생각보다 에피소드가 진짜 많았는데. 정말 많죠. 저는 그냥 가볍게 하나 얘기하면은 언니한테 제가 춤 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한 잠깐 동안 나는 스케줄 될 때마다 그래 언니는 연습 끝나고 밤에 만나가지고 언니한테 춤 배웠잖아. 나 기억나? 안 나지? 그때 언니가 무슨 춤 알려줬냐면 그 메간 스트리트
미투. 미투. 맞지? 그 춤 이제 배우는 사람들은 그 노래로 춤을 되게 많이 배웠었고 이제 언니도 그때 그걸로 레슨을 했었나? 맞아요. 연습생분들이. 네. 그래서 언니가 배우고 있는 춤을 언니가 배워서 저한테 알려줬어요. 기억나? 나 너무 대단한 연습생이었다, 야. 그럼 지영쌤이 언니한테 배우라 그랬어. 은비한테 좀 배워 이렇게. 은비가 힘이 좋다고. 원은비하면 춤이잖아요. 그럼요. 옛날에도 응. 춤을 잘 췄어요. 옛날부터 잘 췄어요. 아. 옛날에 춤도 잘 췄고 옛날에 언니가 기타도 쳤었고 맞아. 그리고 언니가 어느 순간부터는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작사 작곡도 하고 있었어요. 고용 불안정식이 되게 많이 야, 그러니까 언니가 그 한 몇 개월에 한 번씩 만나면 항상 그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게 달라요. 어떤 때는 완전 춤, 어떤 때는 이제 보컬, 어떤 때는 악기. 그러다 어느 날은 마지막에 노트북이었어요. 언니 뭐해서 예인아 나 요즘 작사 작곡해. 와 진짜? 어려워 이러면서 맨날 작사 작곡. 아니, 그 생각해보니까 추진력은 되게 강한데 그 끝에 마무리가. 이제 이 얘기 해도 되나? 옷 브랜드. 아, 맞아. 우리 옷 브랜드도 했었어요. 어떤 브랜드인지는 말은 못하는데 그때 사업 같이 사업. 했었어요. 처참히 망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비싼 반티 만들었어요. 그거 재고가 한 500개 정도 남았었던 것 그거 같아요. 재고 이제 다 털었어요. 아, 언니. 그래요? 다 싸게 털어서 진짜 우리가 진짜 안 해본 게 없네. 그 정도로 아주 의리가 가득했습니다. 같이 사업이 망해도 지금까지 지금까지 친해요. 이렇게 친하게 지내. 원래 이렇게 같이 사업하다 망하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 관계가 인간 관계가. 맞아. 저희는 더 두터워졌어요. 맞아요. 네. 비싼 반티를 만들었다. 그 실패로 인해서 우리는 음. 저 서로를 소중하게 각별하게 느꼈죠. 각별하게. 맞아요. 진짜 뭐 많이 했다. 많이 했죠. 그때 막 동대문 다니면서 그 옷감도 다 보고 각자 집에 있는 티셔츠랑 다 후드티 갖고 와가지고. 다 갖고 와서 핏 다 입어보고 모자도 했잖아요 저희. 그리고 그 로고도 제가 손으로 만들었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 다 그림 그려서 은비 언니가 그린 로고로 하기로 해가지고 맞아. 그 로고로 나왔어요. 그 옷 있어요? 없죠. 전 있어요 집에. 그 유물이 집에 진짜? 옷걸이에 걸려 있습니다. 나중에 팬분들이 찍어서 보여달라고 하겠다. 먼지가 완전 뽀얗게 쌓여가지고 옷걸이 아직 그 맨투맨 라인에 걸려 있고. 대박이다. 여행도 저희가 요즘에 은비 씨가 민주 씨랑만 여행 다니시는데 원래 민주 씨 이전에 저랑 여행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맞아요. 우리 제주도도 같이 갔잖아요. 제주도도 같이 가고. 근데 은비 언니의 좋은 점은 진짜 추진력이 좋아서 그 모든 여행의 추진을 은비 언니가 알아서 다 해요. 민주가 들으면 실망하겠다. 저 민주만 지금 졸졸 따라다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은비 언니가 이제 대장토끼의 모먼트가 지금보다 더 클 때여서 맞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계획적이진 않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뭐 드실래요? 이래요 뭐 언니가. 할까요? 근데 저희도 다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언니 먹고 싶은 거 있었어요? 하면 언니가 그냥 인스타에서 찾아서 여기 가시죠! 이러면 다들 군소리 없이 좋아! 이렇게 하고 질문에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 이제 아무래도 울림에 굉장히 오랜 시간 한 회사에 계시다가 연습생 시절부터 최근에 이제 회사를 이적하셨잖아요. 지금의 회사 분위기와 지내시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팬분들이 질문 겸 걱정 겸 아무래도 이제 은비 그쵸. 씨를 사랑하시는 팬분들은 궁금하죠. 은비 씨의 거처가 또 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질문이 민감하지 않으시다면은 좀 얘기 좀 나눠볼까 봐요. 일단 지금 만족감으로만 따졌을 때는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회사랑 처음 들어가서 이제 앨범 작업을 같이 하고 준비를 했는데 되게 대화도 되게 잘 되고 또 저의 의견도 되게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음악적인 회사다 보니까 음악 얘기도 진짜 많이 나누고 있는 것 같고. 대표님이 또 작곡가 되게 맞아요. 유명한 작곡가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고, 또 최근에 감동받았던 포인트는 제가 최근에 튀르키예 페스티벌에 다녔어요. 네, 봤어요. 근데 딱 가는 날에 전화가 온 거예요. 띠리링 전화가 와가지고 좀 화장실이었어요. 그때. 네. 모르는 번호니까 좀 경계를 해요. 모르는 번호일 때는.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안 받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랬어요. 저예요. 뭐 이래가지고 누구세요? 그랬어요. 저 부사장 누구누구 부사장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저희 회사 부사장님인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날 저녁 비행기였거든요. 밤 비행기였어요. 근데 오늘 잘 다녀오라고 갔다 와서 뭔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또 이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잘 다녀오셔라 하면서 그 페스티벌 잘하고 오라고 응원을 해주시는데 그게 뭔가 감동적인 거예요. 그런 사소한 케어를 해주시는 게 생각보다 되게 감동적인 포인트더라고요. 은비 언니가 생각보다 되게 감수성이 맞아.
짙어요. 되게 야무지고 네. 어떤 면이 있어서 냉정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은비 언니가. 근데 진짜 이런 사소한 거. 거의 포인트에 제가 이렇게. 이런 거야 확 사람이 넘어가. 맞아. 은비 언니 진짜 네. 특이한 사람이에요. 맞아. 그리고 본인이 또 그만큼 사람을 너무 잘 챙기고 제가 은비 언니를 처음 본 게 미성년자 때 처음 봤으니까 언니는 그때 성인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언니를 보면서 사람을 이렇게 챙겨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언니를 보고 배웠어요. 자, 이제 언니도 저의 장점을 말해보세요. 아 잠시만요. 좀 로딩이 필요해가지고. 이것도 질문의 하나예요. 질문에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말하는 시간을 그래요? 가져달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일단 장점은 이제 너무 올바르게 자랐어요, 얘가. 일찍 데뷔한 거 치고 되게 바른 친구고 성품도 좋고. 장점은 뭔가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얘가 너무 동생이어서 뭔가 저를 막 케어해주고 당연히 챙겨주는 것도 많지만 그런 것보다 저는 예인이가 되게 뜬금없을 수도 있어요. 만찬가라는 곡을 커버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거를 이제 SNS로 봤거든요. 뭐 예인이가 보여줘서 본 게 아니라.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인이가. 그리고 예인이가 무슨 팬미팅을 했었는데 자기 팬미팅을 거기서 노래를 하는데 무슨 스탠드 마이크 놓고 노래를 했나? 네. 나는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데 예인이가 되게 꾸준히 보컬 레슨도 받고 되게 노래에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는데 너무 잘해서 대견한 거예요, 마음이. 언니가 연락해줬잖아요. 너 너무 잘한다라고. 진짜 잘해서. 난 진짜 잘 안 하면 진짜 못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좀 연습 좀 해야지 라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도 잘했지만 계속 늘어가는 과정이 사실 우리가 데뷔하고 나면 더 어렵거든요. 연습생 때 다 갖춰놓은 환경에서 데뷔를 하게 되면 막상 스케줄 하느라 더 연습할 시간도 사실 막상 부족하기도 하고 주어진 것들을 다 쳐내느라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자기 개발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어려워요. 다시 하기에. 근데 그걸 뭔가 내가 노력하면서 한다는 게 너무 대견하고 좀 되게 그런 포인트에서 좀 감동을 받아요. 은비 언니가 진짜 이런 꾸준함이. 선톡을 물론 막 뭐 밥 먹으러 가자 이런 걸로 선톡을 많이 하긴 하는데 진짜 어느 날 갑자기 그 링크를 저한테 보내더니 제 첫 콘서트였는데 작년에 예인아 노래 너무 잘했다 이렇게 만찬가 때랑 그 내가 무슨 뮤지컬 넘버 무슨 부른 그거 링크 해서 보내면서 맞아 그 연락을 줬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꾸준히 자기 발전을 계속하는 거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은비 씨한테 배웠어요. 잠시만요. 이거 눈물 포인트인데. 진짜 왜냐면 은비 언니가 오래 봤잖아요. 우리가 본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언니가 아이즈원으로 잘 되는 그 과정을 제가 쭉 다 봤고 그 아이즈원 되고 나서도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데뷔를 해도 저렇게 계속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저게 일을 대하는 자세가 저게 맞구나 라는 걸 언니를 보면서 제가 배워서 계속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팬분들의 개인적인 질문들이 많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은비 씨처럼 그렇게 항상 자신감이 넘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왔어요. 저 자신감 엄청 넘쳐 보여요. 근데 그래요? 권은비 이렇게 딱 하면은 척이에요, 척. 기 안 죽고 다 엄청 떳떳하게 잘하는 되게 소녀 가장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그렇게 해야지 날 안 깔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척을 해라. 뭐 어쩌라고 이런 척을 하는 거죠. 사실 저도 그런 성격은 아닌데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사실 이 연예계 생활이 힘들어요. 왜냐면 더 자꾸 작아지게 돼. 기 한 번 죽기 시작하면 네, 왜냐면 계속 평가를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신경 쓰면 이제 멘탈이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잘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상처받죠, 사람이니까. 별로 안 좋은 거 있고 하면 내가 그런가? 나 그런 사람인가? 라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 저희 같이 둘이서 놀이공원 갔었던 거 기억나요? 어디 놀이공원? 롯데월드요. 기억나요. 갑자기 급으로. 갑자기 급으로 갔잖아요. 언니랑 그냥 여자 둘이 이제 롯데월드 가서 한번 논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줄이 다 기니까 줄 기다리면서 되게 많은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은비 씨가 그때 당시 이제 아이즈원이라는 팀으로 활동을 하고 계실 때였는데 막 이런 악플들 때문에 되게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언니가 저한테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완전 무플 연예인이었어가지고 이 고통이 얼마나 큰 힘듦이고 큰 고통인지를 제가 완전히 헤아려주지 못했다라는 걸 제가 이제 나중에 혼자서 이제 서브라임에 와서 이런 거 저런 거 활동을 하면서 저도 한번 되게 크게 악플을 받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 딱 은비 언니 생각이 나면서 팀에서 리더셨고 제일 맏언니였잖아요. 그거를 뭔가 힘듦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을 텐데 내가 그때 너무
힘이 못 대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내가 최근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와. 근데 그게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진짜 신기하다. 왜냐 언니가 그때 이렇게 핸드폰 보여주면서 그 맞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글이 나한테 자꾸 올라와서 너무 속상하고 좀 그래 뭐 이런 얘기를 언니가 그냥 되게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연예인을 언니보다 길게 했는데도 무품을 연예인이니까 이게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가 내가 좀 체감이 잘 안 됐던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제가 괜찮다고 느꼈던 건 마음이 괜찮아진 게 언니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안 올라와. 아 그래? 아 그럼 괜찮은 건가? 하면서 되게 잘 넘겼거든요. 맞아. 제가 왜냐면 그 똑같은 그 사이트에 제 이름을 검색 언니 봐봐. 나는 그런 것도 안 올라와. 반응이 뭔가 있는 건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식의 되게 긍정적으로 답해줬어요 그때. 나름의 어떤 위로와 어떤 조언을 해줬던 것 같은데 이게 막상 제가 받으니까 힘들어서 그때 언니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악플을 많이 받고 나서 언니한테 똑같이 제가 악플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이 영상 단면적인 영상을 보고 이렇게 나를 얘기를 하는데 기억나요. 이제 지금은 좀 괜찮아져서 이제 얘기할 수 있어. 그 전까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 계속 상처여서 근데 이제 노빠꾸라는 어떤 그 컨텐츠를 제가 이제 나가면서 되게 관심을 많이 받고 되게 여러 이야기들을 처음 들었을 때 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나 사람들이 이거 보고 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이 가편집본을 온 회사 사람들이 다 보고 나도 봤고 그때 촬영 분위기를 다 우리는 기억을 하니까 되게 재미있게 잘 그냥 그 컨셉이 워낙 좀 자극적이잖아요. 이제 공개되고 한 4일, 5일째 때부터 이제 쇼츠가 생성되면서 막 여러 막 속상한 댓글들이 이제 달리는데 분명히 내가 처음에 그 영상 봤을 땐 괜찮았는데 너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눈에도 내가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정말로 작아지는 거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또 워낙 저보다 더 경험이 많으니까 엄청 저를 잘 위로해줬던 그때가 기억이 나요. 되게 고마웠어요 그때. 아니 근데 그런 쇼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진짜 문제예요. 아직도 생겨나요 그 쇼츠가. 그런 악의적인 쇼츠 오해를 만들어가지고 더 막 과장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은데 왜냐면 사실 그것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 자체가 진짜 없어져야 되는데 다 고소해요. 그쵸 고소. 하여튼 그런 고마웠던 기억도 있다 언니에게. 되게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얘기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저는 솔직히 제 앨범 홍보하러 나와서 앨범 얘기할 줄 아는데 빼고 다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앨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반가운 시간이네요. 은비 씨 일단 그 염색 되게 오랜만에 하지 않았어요? 와 진짜 오랜만에 네. 했어요 염색. 너무 잘 어울려요 색깔. 그래요? 특히 이 찜질방이랑 지금 너무 잘 어울려. 오늘 제가 한 몸이 될까봐 좀 걱정했거든요. 이 사우나분이랑 한 몸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려요. 이번 노래 저는 이제 또 들어봤죠. 네. 지금 오늘 같이 챌린지도 네. 찍을 거고 이 방송이 나가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노래가 공개가 되는데 데자부라는 새로운 이제 노래로 컴백을 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거의 1년 반이 지난 것 같아요. 그 전에 앨범이 나온 지. 정말 오래됐기도 했고 또 새롭게 간 회사인 만큼 많이 기대도 해주실 것 같고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안 해본 노래를 들어보니까 은비 언니가 이런 노래를? 궁금하시죠? 지금까지 은비 언니가 이제 보여줬던 솔로 아티스트의 모습은 되게 언니가 또 되게 음역대도 높잖아요. 되게 파워 솔로 여성 멋있는 아티스트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그런 느낌이 없고 너무 은비 언니의 음악적으로 볼 수 없었던 생각보다 감성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진짜 생각보다 감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겉모습은 세 보이거든요. 근데 이 내면이 되게 뭔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이번 앨범에서는 좀 더 나다운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그런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모습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산뜻한 노래를 갖고 왔습니다. 언니의 되게 산들산들 그 봄바람 같이 예쁜 그런 모먼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는. 맞아요. 예전에는 바람이 뿌악 오면은 나는 그거를 맞서서 깐다 약간 이런 느낌이면 이번에는 그 바람이랑 같이 살랑살랑 뭔가 춤추는 언니가 좀 그려진다고 해야 되나? 완전 맞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돼요. 또 그런 비슷한 장소에서 뮤비를 찍기도 했고 진짜 너무 예뻤겠다 언니. 너무 저도 안 해본 느낌이라 되게 재밌게 이번에 작업했던 것 같아요. 디싱이에요? 네 이번에. 아 디싱. 사실은 좀 앨범을 더 준비하고 나오려고 했었어요. 너무 공백기가 긴 거예요. 너무 팬들도 많이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번엔 디싱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지금 앨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바로 또 나오려고. 그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음. 앨범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지, 음. 그리고 작업하고 있다면 어떤 장르의 음악을 은비는 앞으로 계속 하고 싶은지, 하고 싶은 장르가 또 있는지. 네. 그리고 또 이런 질문. 은비 언니 또 밴드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계속 그거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는지. 그 니즈가 있는지. 아.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이 했어요. 음악적인 질문들. 있어요. 니즈가 아직도 있고 근데 아직은 못 보여드리는 게 더 많아서 그 음. 니즈는 잠깐 거의 접어든 상태고 바로 또 지금 앨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아. 이거 준비하면서 좋다. 계속 앨범 작업을 하고 있고 작사, 작곡을 직접 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도 되게 많으세요. 은비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무엇인지, 네. 그래서 은비 자작곡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다음 앨범에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음. 이번에는 빠르게 나오는 게 목표였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안 보여드렸던 저의 약간 산뜻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다음에는 제 얘기를 담은 앨범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좀 앨범으로 해서 곡이 좀 다양하게 수록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많은 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럼 언니의 권은비의 가수로서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저는 최종 목표가 뭐뭐입니다. 이렇게 딱 정의할 순 없지만 그냥 오래오래 활동하고 싶어요. 오래오래 꾸준히 활동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뭔가 가수로서 당연히 기억에 남으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기억에 남아야 하고. 근데 오랫동안 활동하는 게 저의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예나나 하면 또 게임이 빠질 수 없죠. 네. 이거는 이미지 지목 게임이에요. 제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서로 누가 뭔지 서로 지목. 본인인 것 같으면 누가 더 밥을 많이 사나요? 이런 네. 거? 알겠습니다. 처음 친해지자고 먼저 다가간 사람. 하나, 둘, 셋. 서로가 어떻게 다가갔는지 기억하나요? 그 옛날에 밖에 막 나가면 안 되고 이럴 때, 나도 안 되고 언니도 안 될 때 아침에 몰래 홍대 가가지고 홍대 그 룸카페, 그 룸카페가 거기 다 막 룸으로 숨어가지고. 막혀 있어요.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야. 몰래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조그매요. 방이 요만해요. 맞아. 여기서 언니 푸주 나가기 직전에 그때 더 이제 그때 나가면 안 됐어. 안 나가면 안 될 때. 나 이제 곧 나가는데 어. 나 잘할 수 있겠지 막 이러면서. 언니 무조건 할 수 있어. 맞아. 이러면서. 온오프 차이가 더 큰 사람은? 하나, 둘, 셋. 근데 우리가 둘 다 온오프가 좀 있어. 우리 되게 카메라 켜지고 안 켜지고 되게 달라요. 달라요. 약간 서로가 말해주는 온오프랑 예인이 되게 차분해요. 훨씬 차분해요. 카메라만 켜지면 텐션이 확 좋아지는데 꺼지면 다른 사람 같아요. 완전 차분하고 더 진지하고. 이하 논문입니다. 은변이는 너 완전 차분해진다까지는 아닌데 조금 더 차분해진다? 그리고 조금 더 더 진지해지나? 진지해. 그러니까 우리 둘 다 만나면 진짜 되게 만나서 진지해요. 진짜 진지한 네.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되게 사업은 잘 안 됐지만 다른 걸로 할 수 있을 거야. 만나면 진짜 이렇게 수다만 조용히 떨다가 언니 조심히 가 이렇게 하고 가는. 맞아요. 다음 줄게요. 누가 더 T예요? 하나, 둘, 셋. 너 F 나오지? 나 F 나와. 나도. 언니도 F 나오지? 근데 좀 더 T적인 모먼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나 언니 그 모먼트가 너무 좋아. 그래? 그러니까 남들은 그거를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거든? 근데 나는 언니의 그 모먼트가 너무 좋고 언니한테 그 모먼트가 없잖아? 언니 살 수 없어. 너무 착해서 결단력이 좀 있어요. 그거가 있어야 돼. 흐름을 약간 끊는 데 있어서. 맞아. 근데 은비 언니한테 배운 수법 중에 하나인데 자리 하다가 이제 집에 가고 싶을 때 사람들이 안 보내줄 것 같잖아요? 그 은비 언니는 저는 그거를 진짜 잘 못 빠져나오는 스타일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언니는 맨날 먼저 잘 가.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언니의 맞아. 패턴을 잘 유심히 이렇게 봤어. 언니 어떻게 저렇게 가고 싶을 때 딱딱 가지? 그럼 일단 그냥 아무한테 말 안 하고 조용히 택시를 불러요. 그리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택시 와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은비야 왜? 이러면 저 택시 와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 가요 이렇게. 근데 나도 이제 그렇게 해 나도. 그러니까 택시 오면 아무도 뭐라고 못하니까. 아무도 못 잡아. 이거를 진짜 언니 20대 초반부터 맞아. 갈 준비 다 해놓고. 갈 준비 다 하고 그냥 그 티도 안 내. 가려는 티도 안 내고 막 진짜 한참 재밌을 때 딱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은비 왜? 이러면은 언니 그 웃는 거 있거든? 어색하게? 입만 웃는 어색한 웃음. 그래서 딱 핸드폰 이렇게 자 택시에 왔을 때 가야 될 것 같아요. 입만 웃으면서. 그러면 뭐 어떻게 전제 불렀어? 방금 안녕히 계세요. 맞아. 아니 저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빠져나가냐고.
되게 아 내가 그냥 물어봤어 맞아. 언니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그렇게 가고 싶을 때 가냐? 나는 그 자리가 어떻게 그 마무리하기가 진짜 이게 애매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택시를 잡아라. 그리고 가라. 왜 못 가냐? 내가 지금 간다는데 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것 같아. 그 뒤로 저도 그렇게 해요. 맞아. 그래서 기억력 진짜 좋다. 맞아.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 언니 에브리타임 언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들이랑 다 같이 만나면 진짜 맨날 마지막까지 있었던 적이 없어요. 아니 같이 그 자야지. 이게 술을 안 마셔서 그래. 술 안 마시니까. 그러니까 혼자 맨날 맨정신이니까 집 갈 타이밍만 보고 있는 거예요. 좀비 사태가 일어나면 누가 더 오래 살아남을까? 하나, 둘, 셋. 생명력이 대단한 언니예요. 그리고 언니 또 승부욕 이런 거 좀 있지 않아요? 근데 완전 난 전생에 진짜 장군이었을 것 같아. 선생님 해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는데 해보고 싶어. 우리 언니 그거 기억나? 언니네 집에서 다 같이 누워가지고 전생 제 아니 갑자기 전생 체험이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아는 친구들을 다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야 누워봐 해서 언니 집에 거실에 다 같이 밥 먹다 말고 다 같이 누워가지고 그 유튜브에 있어요. 그 전생 체험 이제 해주는 선생님 그 음성 그거 틀어놓고 다 같이 꿀잠 잤어요. 듣긴 들었어 처음에. 눈을 감습니다. 어디로 갑니다. 막 그런 거. 동굴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효과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전생 봤어요? 아니 그걸 한 번 더 했어요. 스위스 가서 그 김민주랑 스위스를 갔는데 이제 창문 살짝 열어놓고 커튼이 막 흔들흔들 거리길래 야 지금이다 해가지고 했거든요. 아 근데 뭔가 본 것 같긴 한데. 전생을? 네. 장군은 아니었어? 아니 나는 확실히 싸운 것 같아. 나 장군이었던 것 같아 진짜. 아니 책임감이 너무 강해. 아 맞아. 질문이 뭐였죠? 아 좀비 사태 일어나면은 살아남을 거. 저는 바로 그냥 물러 뜯어가지고 죽을 상이에요. 전 일단 너무 무서워서 그냥 거기서 기절. 난 기절해서 그냥 아무 고통 없이 뜯어먹혀서 죽을걸요? 예인이는 막 살려고 아등바등 하다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죽을 것 같아. 막 넘어져서 죽거나 혼자 막 말도 안 되게 진짜 어이없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다음 게임은 5초 게임이에요. 5초 게임? 5초 안에 3가지를 말씀해 주셔요. 아, 정혜인이 자주 하는 말은? 아 진짜? 언제? 뭐해? 정혜인이 아이돌이 아니었다면 잘 어울렸을 것 같은 직업은? 승무원, 선생님, 사육사. 사육사? 응. 왜 사육사? 잘 키울 것 같아요. 동물을 교감을 잘하면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 초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도 아니고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나를 되게 똑똑하게 생각하나 봐 언니. 뭔가 교감을 잘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혜인이 좋아하는 음식은? 음식? 하나, 둘, 셋. 고구마, 사과, 땡! 블루베리. 아니 우리 아까 회 좋아한다고 얘기 우리 했잖아. 아 얘네 집에 가면 건강한 것만 줘요. 아 언니 이거는 엄마가 이거 삶아준 건데, 아 언니 이거는 엄마가 이거 해준 건데, 아 언니 이거는 내가 이번에 뭐 산 건데 건강한 것만 먹어요 집에서. 아 근데 그건 진짜 맞아. 안 좋은 거 잘 안 먹어. 몸에 안 좋은 거. 그럼 그나마 오랜만에 만났을 때 뭐 배달 시켜 먹던가 이거 아니면 항상 건강한 걸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제철 음식 먹고 제철 과일. 맞아. 과일 많이 먹고. 과일 많이 먹고 오면 항상 과일을 내어주거든요. 이거 과일 먹을래? 이렇게. 이거 아까 사과 블루베리 맞나요? 맞아요. 저는 아침마다 사과를 갈아 먹고 사과랑 비트랑 바나나 이거를 무조건 거의 웬만하면 무조건 먹어요. 그거 갈아 먹고 그리고 집에서 쉬는 날에는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 해가지고 올리브유 뿌려서 먹는 거 엄청 좋아하고 견과류랑 해서 그리고 고구마랑 단호박 이런 그래. 거 냉동으로 해서 단호박도 진짜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고구마 얘기해서 얘기 안 했거든요. 단호박 그 냉동 단호박 그거 그런 좋아하고 거 진짜 잘 먹어요. 먹을 거 있어? 이러면 냉장고에서 건강한 것만 나와요. 다 싫다 그러고 괜찮아 과일만 좀 드세요. 자, 마지막 할게요. 자, 러블리즈 노래 3가지는? 아추, 와우, 안녕. 맞아. 타이틀만 얘기했어 심지어. 이게 나였으면 나 좀 긴장했을 것 같아. 그럼 애인님 할게요. 나만 아는 권은비의 버릇 3가지는? 그 웃을 때 이렇게 웃고 머리 이거 할 때 이렇게 머리 긁고 그리고 슬리퍼 신는 거 좋아해요. 완전 맞아요. 운동하시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몇 1년 년 동안. 360일, 1년에 360일 정도 이제 슬리퍼만 신고 오늘도 슬리퍼 신었어요 심지어. 맨날 슬리퍼만 신어요. 아니면 뮬. 응. 뮬 아니면 슬리퍼 둘 중 하나예요. 응. 그리고 애매하면 머리 긁고 그리고 이제 어색하게. 어색할 때 웃고. 어색하게 웃는 근데 어색할 때 웃는 그 웃음이 있어요. 이게 진짜 이런 느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어색하게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다라는 걸 어. 약간 티내는 것 같아. 이렇게 눈이 잘 이렇게 하고
눈에 그 안광이 사라지면서 입만 웃어요, 입만. 음. 그 은비 씨가 불편하다는 뜻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권은비의 매력 세 가지는? 씩씩하다, 야무지다, 사람들 잘 챙긴다. 두 분 다 사람 챙기는 걸. 다 언니한테 배웠죠 뭐. 이런 언니가 없는 것 같습니다. 권은비의 취미 생활은? 언니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등산하는 거 좋아하고 음.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맞아, 다 맞아요. 등산을 좋아해요? 네, 등산 좋아해요. 음. 작년에 히말라야 다녀고 올해는 킬리만자로 다녀왔어. 킬리만자로는 언제 다녀왔대? 1월 달인가? 아 진짜? 음. 거긴 어땠어? 거기 또 그때 그 선배님들이랑 간 거야? 더 힘들었어. 아 진짜? 마지막 할게요. 권은비 솔로 노래 세 가지는? 도어 생각했대. 데자부. 얘 생각했대. 그리고 언더워터 아 위치도 있잖아. 미치가 뭐죠? 위치 그 마녀. 아, 마녀. 있어요. 위치 있어요. 위치. 응, 그리고 위치. 마녀 아니고 그거 제목 바뀌었어요. 아 왜요? 그게 원래 전 버전이에요. 아 내가 전 버전. 아 근데 위치로 나왔잖아 제목이. 아니야. 아니야? 어. 뭐야 그러면? 에스퍼로 나왔어. 아씨 맞다. 아, 근데 전 버전을 들어가지고 아 그러네. 그치? 나 그거 좋아해. 나 그 무대. 아 진짜? 언니가 콘서트에서 할 때 쾌감 있어. 아 맞아. 그래 블루아이인가? 별로 아이츠야 그리고. 어. 그 노래 좋아. 데뷔 앨범 수록곡 아니야? 맞아. 왜냐면 내가 언니 쇼케이스를 갔었던 것 같아. 서로를 보면 생각나는 이모지를 표현한다면? 얼굴로 표현해주세요. 하나 둘 셋. 술병. 예인이는 술병이라고요? 네. 아 예인이는 그 이제 얘네 집에 뭐 그 술 이런 것도 있지 않아? 술만 아니 이렇게 술 서 있는 참고 거, 맞아. 그지? 어. 그거 보고 있으면 야 술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한 한 공간이 다 술이에요. 제가 건강한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술 몸에 안 좋은 걸 제가 딱 하나인데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음식이라도 좀 건강하게 먹자. 음식이 진짜 건강하고. 은비 씨는 술을 못 드셔서 그 마음을 모릅니다. 그쵸. 그래서 그건 좋아요. 은비 언니가 비싸고 맛있고 좋은 술 선물 받으면 은비 언니 집 가면 그거 제가 다 먹어요. 네, 오늘 이렇게 은비 언니랑 예라나나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은비 언니? 오늘 저는 진짜 촬영이지만 너무 편하게 촬영을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예인 씨가 브이로그가 아닌 새로운 포맷을 하게 되어서 저도 너무 기쁘네요. 이렇게 나와서 뭔가 홍보할 수 있다는 게. 아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지는 몰라요. 있을 때는 자주 나오겠습니다. 진짜 응. 앨범 낼 때마다 나오세요. 내년에 또 나올게요. 네, 약간 아. 트리 느낌으로. 아 그러니까 살짝. 또 크리스마스 또 좋아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장식만 살짝 제가 가져올게요. 아 여기 이렇게 이런 거 달게요. 네. 그러면 은비 씨 그런 거 집에 많잖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네. 갖고 오면 돼요, 그냥. 갖고 오세요. 네, 갖고 기부하세요. 오면 돼요. 네. 그거 제가 내년 써야 돼서 집에서. 아무튼 네, 네. 그런 느낌으로 한 번 더 찍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예인이가 잘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네요. 9월 3일에 나오는 우리 은비 언니 앨범 데자부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 예라나나 다음 화에서 만나요.